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3위의 페예노르트입니다. 주전 3톱이 전부 낙마입니다. 그나마 자한바크슈가 UCL에서는 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자한바크슈도 UCL에서의 득점은 한 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중앙에서의 압박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 라치오의 온더볼 능력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해 상대 전개를 막아버리는 구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트라우너, 이바노세크, 히메네즈, 민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9위의 라치오입니다. 일단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는 귀행두지를 좀 적극적으로 쓰자 중앙에서 압박이 분산되면서 알베르토의 전진이나 전방 라인에서의 힘이 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타보다는 메잘라의 개인기량에 맡기고 전진을 시키는 경우가 잦은데 올 시즌 리그에서 드비리 성공률이 우하를 밑돈지라 페예노르트의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없진 않을 듯합니다. 결장자 없고요. 페예노르트가 라치오의 약점인 온더볼 상황에서의 수비는 나름 괜찮을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본인들도 3톱의 이탈로 인해서 공격에서의 힘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치오도 미드필더의 전진성이 페예노르트의 압박에 막힐 염려가 있습니다. 2.5 언더와 무승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샤흐타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주전 미드필더 3명이 모두 없습니다. 포르투전에서 가비마저 쓸데없는 퇴장을 당해서 대용, 페드리, 가비가 모두 부상과 징계로 빠졌는데 이미 포르투전에서 상대 중원을 거의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샤흐타르도 상당히 중원을 잘 쓰는 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르투전에서는 그나마 야말과 레반도프스키라도 있었지 이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누수도 상당히 큽니다. 결장자는 페드리, 대용,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가비, 쿤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1부 3위의 샤흐타르입니다. 나름대로 샤흐타르도 할만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시칸에게 공을 잘 공급하는 빌드업 시스템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대의 중원 약점인 기동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9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 홈에서 2군으로 나선 바르셀로나를 3대2로 잡아내는 등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기대하기엔 어렵겠습니다. 중원 누수가 상당한 시점이고 이 때문에 포르투전에서도 상대의 중원 전진을 거의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샤흐타르도 빌드업 체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승부나 2.5오버를 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틱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1부 1위의 셀틱입니다. 아직 UCL에서 강호들과 맞부딪혔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물론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선수들의 기동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제법 있는데 조직적인 압박을 돌파하는 양상은 상당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피지컬과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메카시, 아바다, 나우로키, 틸로, 웰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아틀레티코도 리누의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가 수비 상황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뚝배기로 팀에 기여하고 있는 모라타나 어느새 리그에서 7골을 넣은 그리즈만 등 공격진들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화력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승리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중원에서의 피지컬도 좋은 편이라 압박 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자는 헤이닐드, 비톨로, 르마, 데파이, 히메네즈, 리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팀이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한데 이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전력과 중원에서의 압박, 피지컬의 강점이 있는 아틀레티코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셀틱의 기동력과 아틀레티코 윙백 자리에서의 누수를 생각해 아틀레티코의 무실점 가능성을 낮게 볼 뿐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와 2.5오버를 생각해보고 싶은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캐슬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뉴캐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키워드는 강한 강도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강호들을 상대로 뉴캐슬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PSG를 상대로 4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를 냈을 때에도 상대의 빌드업을 강한 압박으로 봉쇄하면서 공수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수비 상황에서 내줄 수밖에 없다지만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중원 전개도 썩 좋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결정자는 크라프트, 반스, 윌록, 보트만, 미엘리, 토날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4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올 시즌에는 중원 전개에서 상당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잔 같은 자원은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약한 편으로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 열세나 턴오버가 훈멜스 줄레로 이루어진 민첩성이 약한 자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내려앉은 상대 때문에 고전했다면 뉴캐슬을 상대로는 강한 압박 때문에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 므니에, 모레이, 듀랑빌, 무코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중원 전개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중원에서는 압박에 취약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뉴캐슬이 압박 강도를 높여서 PSG를 상대로 참사급 스코어를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도르트문트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꽤 고전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